6개월 이내에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이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단 별표 있죠, 여기 상권이 침체되면서 원자재가 굉장히 가격 폭등이 되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는 그대로고 직원도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재료비는 오르는데 손님이 줄어드니까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가슴이 먹먹했던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동네 작은 카페 사장님, 늘 밝은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셨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권이 침체되면서 원자재가 굉장히 가격 폭등이 되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는 그대로고 직원도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재료비는 오르는데 손님이 줄어드니까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정 대표님,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앞이 캄캄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그렇죠. 요즘 많이 발생되는 자영업의 실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사장님처럼 갑자기 경영 위기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혼자 감당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봐도 쉽지 않은 게 바로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소상공인분 대상으로 마련한 자금이 있거든요. 바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기에 빠진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은 이름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소상공인 분 대상으로 구명줄 같은 자금입니다. 자, 근데 일반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 한 10가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카페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은 서울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 중이었고 최근 매출이 15% 감소했습니다. 원두 가격이 급등되면서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으로 임대료와 원두 비용, 그리고 인건비랑 마케팅의 투자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삼았다. 자, 두 번째는 동네 분식집. 이 사장님을 말씀드리자면 학교 방학으로 인해서 동시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최근 6개월 재료비, 떡과 어묵 같은 거 20%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으로 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메뉴 개발을 통해서 다시 계약을 하면서 매출이 반등하면서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온라인 마케팅에도 투자하고 이런 대외적으로 인스타 그리고 틱톡이라든지 활용해서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미용실의 박 원장님.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막 감소했어요. 매출이 12%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랑 인건비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디자이너들 많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으로 임대료의 연체 위기는 넘기고 SNS 광고를 시작하면서 브랜딩화를 시키면서 매출을 또 올릴 수가 있었죠. 자, 네 번째는 작은 꽃집의 최 사장님. 원자재, 바로 생화죠. 이게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출이 10%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금을 통해서 재고를 확보하고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앱까지 개발하면서 매출을 반등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섯 번째는 수제 도너츠 가게 정 사장님.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면서 매출이 18%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인테리어 리뉴얼을 하고 지역 SNS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포인트를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동네 문구점 김 사장님. 인근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매출이 급감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학용품 세트를 기획하고 온라인으로 홍보하면서 동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학교 배달 서비스까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죠. 자, 일곱 번째, 핸드메이커 액세서리샵 이 대표님. 원자재 은이라든지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가격이 25%나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자금을 수혈받아서 재료를 대량 구매하고 온라인 쇼핑몰로 바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활용도 됐고, 자, 여덟 번째, 소규모 식당 오 사장님. 이제 곧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매출이 20% 감소한 거예요.
정책 자금으로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위생을 강화하면서 지역 쿠폰 행사를 하면서 다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를 삼았다. 자, 9번째, 세탁소의 박 사장님. 인근 아파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단골 손님이 대폭 감소를 하면서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신규 고객 이벤트를 유치하면서 온라인 그리고 앱을 개발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다시 상승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째, 자, 작은 출판사 송 대표님이었거든요. 이 종이값이나 인쇄값이 급등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엄청 낮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책 자금을 통해서 신간 출간과 도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앱 서비스를 실행하면서 맞춤형 교육 시스템과 온라인 아카데미 시스템을 학교마다 적용시키면서 입찰 조달까지 하면서 매출을 다시 반등시켰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디테일하게 한번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팩트잖아요. 자, 뭐든지 공문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일시적 경영애로 직접 대출입니다. 이거는 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사업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 경제 위기, 우려되는 지역,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이다. 자, 연매출 1억 400 미만이고 업력이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매출 감소 확인 예외도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1번부터 2번, 3번, 4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연매출 1억 400 미만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업력 7년 미만. 자,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일. 자,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자, 회사 성립일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이 아니라 등기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매출 감소 확인 또는 매출 감소 확인 예외에. 자, 매출 감소 확인에는 다음 각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1번, 첫 번째 감염병 확산 예시를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있었죠.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구, 군으로 판단한다. 자, 세 번째,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자율상권 구역에 인접하면서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자, 똑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자, 다섯 번째,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그리고 여섯 번째, 불공정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자, 공정거래 조정원 분쟁 조정 및 관련 소송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처, 내 잘못이 아니잖아. 폐업이나 부도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 매출액의 30% 이상이 차지하는 거래처.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거래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덟 번째, 25년 울산, 경북, 경남 산불 피해 특별 재난 지역 소재 중이며 재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자, 아홉 번째,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감소 확인 방법은 직전 매출, 직전전 매출, 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해서 10% 이상 내가 매출이 감소했다. 자, 확인 자료는 표준 재무제표, 부가세 표준 증명원,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 여기에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반기 부가세 표준 증명원, 자, 분기 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 영수증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비교 시점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내가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의 경우 매출 감소 확인 방법, 여기 말하는 거죠. 특별 재난 지역 소재 중이며, 자, 여기에 내용에 자, 여덟 번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내 사업장이 여기 공고문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2번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다음 각호 중에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자, 보면 첫 번째로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자, 두 번째 중소기업 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자,
자, 상권 활성화 구역, 자율상권 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자, 비슷하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굴 6개월 이내에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이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단, 별표 있죠, 여기? 총 재료비 중 한 개의 재료가 재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총 재료비 중 상위 2개라고 치면 재료가 재료비의 40% 이상 차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총 재료비 중 3개의 자료가 재료비의 50% 이상 차지한다. 이러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자, 별표 2개 땡땡 있죠.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의 합이 15% 이상 상승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6번은 아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는 지원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밑에는 소상공인 기준 인원에 해당되는가, 상시 근로자가 보통 5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광업, 제조,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9명까지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비영리 사업자다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리고 자금 용도는 제품 생산 및 비용,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정책 자금은 기준금리를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별로 0.1%에서 금리 감면을 지원받는 금리 우대 제도 운영하고 최대 0.4%까지 금리 우대 지원한다.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 보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풍수의 보험, 노란우산 공제, 전통시장 화재 공제, 기타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자,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출 기간은 3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다. 자, 동일 기업당 7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신청하면 7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밑에 내용은 전에 또 얘기했던 내용이고 실제 대표자가 맞는지 그런 내용이죠. 자, 대출 한도랑 운영 방법은, 자, 시설 자금은 10억 원 이내, 운영 자금 5억 원 이내, 이렇게 써 있죠. 대리대출 잔액 포함한다. 최소 100만 원 단위로 신청을 해야 되고 100만 원 이상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거치 후 상환 기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을 시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이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검색해서 내가 신청하면 된다. 다 온라인 프로세스 다 제가 한번 공공내 말씀드렸고, 개인기업은 약정 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약정 체결을 하고, 법인기업은 대면에서 약정 체결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7월 달에 이제 공고가 됐고, 이거는 계속 공고가 될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항이 해당되면, 자, 신청하시면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3자 부당개입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기꾼들, 저희 같이 얼굴 드러내고 하는데 말고 음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컨설팅을 상담 받을 때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곳을 추천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고 대출 제한 대상에는 똑같습니다. 세금 체납, 연체, 신용정보 등록, 그리고 압류, 휴폐업 등등등 많죠. 이런 거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을 통해서 내가 매출이 급감하고 원자재가 폭등하거나 뭔가 사회적인 이변 이슈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내 가게 사업장에 타격을 봐서 매출이 급감했어.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자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서 실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으로 다시 일어서는 극복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매출 감소나 재료비 급등으로 인해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 꼭 이 지원 정책 자금을 활용하세요. 자,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